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창입니다. 드디어 이 책을 읽어드리는 마지막 챕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챕터는 막상 해보고 나면 별것 아닌 것들입니다. 이 책의 제목은 왜 망설이는가이다. 심사숙고라는 말과 망설임을 착각하지 마라. 뭐 대단한 일하는 것이 아니다. 무언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출근해서 점심이 되고 오후가 되면 무언가 찜찜하고 무슨 무한반복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되어버린다. 내 주변에도 열심히 일하고 일찍 출근하는데 결과가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 지켜보면 너무나 안타깝다. 어떤 일의 완성이 되려면 그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다. 그 단계를 건너뛰어도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보통은 그 단계를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지 아예 생략하고 결과가 나오는 경우는 없다. 특히 일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 중에 돈 욕심은 강한데 일을 체계적으로 못하고 마음만 급하신 분들이거든요. 엄청 매일 하루를 바쁘게 지내는 것 같은데 시간이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도 계약을 못해요. 왜 그 계약을 못할까요? 꼭 해야 될 걸 안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신입 공인중개사 신입교육을 일환으로 영업지역에서 파밍을 가르치다 보면 이런 단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실 별것 아닌데 해내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망설임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 영업지역을 정하고 상품을 정했으면 물건과 구매 가능한 자를 연결하는 단계인 매칭의 단계로 들어가야 한다. 보통 이 단계까지 조사하는 수준으로 내가 성실하게 노력하고 얼마든지 잘해내는 사람들이 많다. 조사 단계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지만 여기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대끼는 일이 드물기 때문인데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대끼는 일들이 시작해요. 어느 건물에 공실이 있다. 어떤 상품이 누구에게 판매가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고 정의하는 단계는 굉장히 열심히 하면, 내 스스로 열심히 하면 해결될 일인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구매자가 나타나고 판매자가 나타났을 때 저처럼 이제 중간에서 중간자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양쪽 사이드에 대해서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를 내가 직접 맞닥뜨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맞닥뜨리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요즘 전화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하는데 사람을 만나서 뭔가를 설득을 하고 그 설득이 반대급부가 나왔을 때 어떻게 그 반대급부에 대해 가지고 올바른 답변을 또 줄 수 있는지, 그래야 또 한 단계 넘어가잖아요. 누가 예스와 노에서 노라고 얘기하면 영업하는 사람은 그걸 노라고 생각하고 돌아서면 안 되고, 노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만 해결하면 예스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걸 해결하고 설득해서 예스로 만들어서 판매가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데 그걸 설득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거든요. 쉽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걸 해보지 않고 그냥 지레 물러선다는 거죠. 제가 왜 지레 물러선다는 표현을 하냐면요, 막상 이야기를 해서 설득을 하면 그 상대방 누구예요? 로봇이 아니잖아요. 사람이에요. 조근조근 잘 설명을 하고 이해되게 어떤 기초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같이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설득한다? 그러면 또 사람은 또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면 설득을 당합니다. 내 제안을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아직 생기지도 않은 걱정이 앞을 가로막는다. 직원들이 출근하기 시작하네요. 이런 걱정이 잦아지면 매사에 사람 앞에서 망설이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자력으로 망설임을 깨지 못하고 같은 어려움을 겪었던 선후배 동료의 도움으로 같이 고객을 만나면 효과적이다. 나도 망설이고 상대방도 망설이는데 이런 경우에는 동료와 같이 그 벽을 넘는다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변 머리가 없는 사람들은 혼자서 망설이다가 혼자 뭐 맨날 이렇게 망설이고 있다가 아무것도 하지를 못해요. 같이 할 사람을 찾거나 선배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후배긴 하지만 같이 가달라고 얘기를 하거나,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관계를 잘하는 그런 사람들을 같이 일해도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영업 조직에서 코칭을 하다 보면 코칭 내용 중에는 전화하는 방법, 고객을 만났을 때 가정에서 상황별 스크립트를 만들게 하고, 코치는 영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롤플레이를 통해서 초심자가 자기 일을 시작하면서 만나게 되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어색하지 않게 만든다. 그래서 이제 콜드콜을 하는 것들,
사람을 만나는 사람 숫자 대비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제가 계산을 척 해봤고요. 그 계산식을 한번 읽어볼까요? 막상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진짜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실제 30분 정도 시간을 한정지어서 하루에 10통에서 30통 정도의 콜드콜을 하고 나면 집계가 된다. 누가 가장 약속을 많이 잡았는지. 이건 이제 회사에서 단체로 모여가지고 하기 힘든 전화를 모여서 했었던 그 사례 내용인데요. 100명 정도가 동시에 모여가지고 한 10통 정도, 20통 정도 전화를 했을 때 100명이 20통을 한다고 계산을 해보면 회사는 30분 동안 2000통의 콜을 하는 것이다. 계약도 이 중에서 10건은 나오게 될 것이다. 특히 이제 중개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고 하면 직원이 10명이다. 그러면 프로스펙팅, 새로운 고객을 접촉하는 그 시간을 회사 차원에서 꼭 만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일 효과적인 거는 단체로 정해진 시간에 콜드콜을 하는 겁니다. 너무 과하지 않게 10통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매주 뭐 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직원 10명이 모여가지고 전화 10통을 한다. 그러면 그냥 단순히 계산해도 회사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30분 동안 100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30분 동안 100통을 하는 결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 가지고 고객 한두 명 정도를 찾느냐 못 찾느냐로 나눠집니다. 고객 한두 명 정도 찾아서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희 회사 기준으로 했을 때 그 한 건의 수수료는 100만 원이 아니고 500만 원도 아니고 1000만 원 단위일 거예요. 그러면 그런 행위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1000만 원 정도에서 2000만 원 정도의 기대 효과를 가지고 그런 활동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직원이 50명인데, 저희 회사 50명이에요. 중개사가 50명인데 모여서 30명이 20통을 매주 한다. 그럼 결과적으로 매주 1000통의 프로스펙팅, 신규 고객 접촉을 가져가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통계적으로 10개의 계약 가능한 고객이 나온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한 달이면 40건을 계약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도 그러면 우리 회사의 전 직원이 매달 계약을 못하는 사람이 없겠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통계적으로 꼭 될까?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한 달 정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2달, 3달, 4달 숫자가 쌓이면 접촉량이 저희 회사 기준으로 1000명이 아니라 20통씩 50명이면 1000통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달이면 4000통. 통계적으로 4000통을 했을 때 거기서 계약 가능한 고객이 나온다고 하면 A급 고객이 3, 40명 정도 나온다고 저는 가정합니다. 그러면 그 3, 40명인데 곱하기 12개월을 해보세요. 몇백 단위가 되죠? 3, 400단위가 되잖아요. 1년에 50명인 중개사가 50명이 있는 회사에서 계약이 3, 400건이 나온다? 그 단위가 1000단위다? 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계약도 이 중에서 10건은 나오게 될 것이다. 아까 이어서 2000통의 결과예요. 약속은 당연히 2000통이면 200건 정도 잡힐 것이다. 상품 판매가 목적이 아니라 약속을 잡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스크립트 자체도 약속을 잡는 것으로 콜드콜을 합니다. 그래야 부담이 없고 방문 약속도 10% 정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숙련도가 높은 경력자들이 전화를 했을 때 약속을 잡는 걸 목적으로 하면 더 많은 약속 건수를 잡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이 장의 키포인트. 하지 않았으면 나오지 않을 계약과 약속이다. 계약은 돈이다. 누구의 돈일까? 회사도 벌고 직접 영업하는 영업사원도 번다. 자, 이 책의 거의 마지막 챕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읽었고요. 에필로그에 해당되는 그 챕터 하나가 짧게 있어서 그 챕터 2개까지 더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싫은 것을 함께해서 좋은 점. 열심히 일했지만 지금은 게을러진 똑똑한 게으름뱅이와 열정이 넘치지만 아는 것이 별로 없는 신입, 초심자의 콜라보레이션은 생각보다 큰 성과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요 세 줄로 마지막 챕터를 가름하고요. 여기 보시면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읽었던 그 내용에 어찌 보면 액션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외쳐보라. 자신의 이름과 고라고 외쳐보자. 고! 뭐 이렇게 나가자는 뜻이에요. 책의 마지막 단계에 거의 도달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이름을 크게 외쳐보자. 크게 외치면서 사무실 밖으로 나가자. 아직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한가? 준비는 그만하고 뛰면서 생각하고 다시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일단 시작을 해라. 제가 이렇게 마지막에 써놨고요. 그냥 열심히 했다고 말한다. 외쳐보라. 자신의 이름을. 그리고 행동하자. 자, 이렇게 읽으면서 이 책 마지막까지 다 읽어보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